건축법상 공개 공지예요. 자,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개된 휴식 공간으로 남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공개 공지라고 합니다.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대지의 일부가 시민들에게 제공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가 있고요. 네. 자, 이제 대지가 있으면은 건축주가 건축을 하게 되죠. 네, 대지 전부를 건축하지 않고요. 일부 이만큼 비금 침부만큼 건축을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나머지는 대지 안에 건축이 되지 않은 공지로 남게 되죠. 이 공지를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이것을 공개 공지라고 하는 거죠. 휴식 공간이니까 뭐 이렇게 떼약볕에 서가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나무도 심어주고, 네, 또 긴 의자도 가져다 두고 막 그렇습니다. 파고라, 뭐 청자 같은 것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이게 공개공지예요. 그러면은 공개공지는 어떤 용도지에 건축을 할 때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자, 일반 다중이 통행을 많이 하는 용도지역이에요. 도시적 밖에 공개공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겠죠. 도시적 외의 지역, 도시적 밖에 나가면은 뭐 논둑, 밭둑, 길가, 뭐, 그죠? 곳곳이 휴식 공간이니까 법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 강남 대로변 주변은 내 땅 없으면은, 네, 그래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공개공지를 만든 거죠. 어떤 용도적이 필요하죠?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공개공지 확보 지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507페이지 저 위에 박스안에 첫 번째 양걸 1번 박스안에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1동그라미 첫 글자, 준주거지역 준동그라미 1준이라고 외웠죠? 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1준이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지역이잖아. 1준이. 그리고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 첫 글자 동그라미 하면은 상준이 그렇게 되죠. 1준이와 상준이 그렇게 외웠죠.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은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될 용도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필요하다고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지정하여 공고된 지역도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암기해둬야 되죠. 1준위와 상준위 그렇게 암기하시고 나머지 읽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확보 대상 용도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되는 거죠. 이때 일정한 규모, 자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들어오시면 되죠. 두 번째 양거로 이번에 박스 안에 들어오셔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용도가 모나미 집회시부터 시작했을 거야. 그 동그라미 1번 끝부분에 봅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바닥면적 합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바닥면적 합계 얼마라고 되어 있죠?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잖아. 그리고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물의 용도도 일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에 해당해야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다. 모나미 집회시설부터 같이 해요. 같이. 모나미 집회시설. 자, 바닥면적 합계부터 할까요? 바닥면적 합계는 일단 얼마 이상이 돼야 되죠? 5,000제곱미터 같이 해요. 같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빌딩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자, 그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되는 거죠. 이 용도를 다 외워야 됩니다. 같이 외워야 됩니다. 선택을 하지 말고 다 외우세요. 첫 번째, 모나미 집회시설. 모나미 집회시설 같이 외웠죠? 세종문화회관 그렇게 보면 되잖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전부 대표적으로 모나미 집회시설이 되잖아. 그죠? 모나미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뭐죠? 교회, 성당, 사찰도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되는 거죠. 모나미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이죠. 그리고 업무시설. 현대 개동 사옥, 63빌딩, 여의도 63빌딩, 우리 강남역 사거리 주변에 뭐 삼성물산 빌딩 전부 업무 용도잖아요. 이런 것들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된다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이니까 여간 호텔은 아니잖아. 호텔. 서울시내에 있는 특일급 호텔은 대부분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보십시오. 여객 자동차 터미널입니까? 화물 터미널입니까? 여객.
여객용 터미널이지 뭐 화물 터미널에 공경지 확보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운수시설이니까 강남 고속터미널, 서울역, 청사전 뭐 운수시설이잖아요. 공경지 확보 대상이 된다고. 그리고 용도지역도 상업지역 아닙니까? 이런 곳은? 네, 공경지 확보 대상이 되죠. 그리고 판매시설, 백화점 대표적이잖아. 백화점은 바닥면적 학교가 대부분 5천 정도 이상 아니에요? 이런 대규모 백화점도 공경지 확보 대상이 된다고. 백화점 앞마당에 공경지 설치된 거 보셨죠? 판매시설 이런 거. 네, 근데 판매시설이지만 가로 안에 봅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농수산물 유통시설,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판매시설이지만 공경지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별건 아니잖아. 암기할 거 이 정도 되면 좀 또 좋잖아. 암기할 게 많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고. 우리 반부가 별로 할 게 없으면 뭐 졸리고 힘들고, 할 일이 많으니까 좋잖아. 쭉쭉 하시고 재미있게 즐기십시오. 네.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학회가 5천 정도 이상인 대형 빌딩을 무슨 용도지역에 1준위와 상준위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 건축하면 공경적보 대상이 되는 거지. 그때 확보 면적 나와 있습니까? 공경지를 확보해야 될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죠? 10%. 대지 면적 10% 범위에서 공경지 제공 면적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대지 면적의 1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미칠 거 놓고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설치 제공하면은 그 건축 지역에 벌 줍니까? 상 줍니까? 대지의 일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했으니까 상 드려야죠. 그래서 예, 공경지 확보하면은 책정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은 일정한 건축 기준을 완화 적용하게 됩니다. 저 위에 박스가 나와 있을 겁니다. 박스 나와 있습니까? 네. 양괄호 5번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봅니다. 해당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 얼마를 완화해 줍니까? 용적률의 1.2배 이하. 그리고 건축법상 높이 기준, 높이 제한 기준이 얼마죠? 높이 제한의 1.2배. 용적률과 높이 제한 1.2배까지 그 기준을 완화해 주는 거죠. 근데 용적률은 완화되지만 건폐로는 완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용적률 밑에 아니야. 건폐로는 완화 대상이 아니잖아요. 용적률과 건폐율을 각각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때도 그럼 틀리잖아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완화해 주는 거죠. 이런 건폐율 완화되면은 잠깐만요. 대지에 건축된 면적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죠. 이렇게. 커지면은 제공된 공경지 면적이 줄어들죠. 그래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은 풀어주지만 건폐율을 완화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그리고 공개공지의 활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6번인가 번호가 되어 있나? 6번인가 7번. 공개공지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7번. 연간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60일. 연간 60일까지 네, 공개공지 제공하는 건축주에게 문화 행사나 판촉 활동을 법상 허용하죠? 네. 그래서 공개공지 제공자인 경우에는 그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네, 그 문화행사나 판촉 활동 등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화점 지나다 보면은 가끔 그 2월 상품 뭐 기획 판매 이렇게 해서 천막 지고 판매하는 거 봤죠? 네, 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공경지 제공하면은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 이해를 못할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살짝 준비하고 지나가면 되고. 그래서 모의고사 직전에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은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온다니까. 근데 이거 쉬운 내용이지만 2주 뒤에 보면은 아리까리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맞죠? 알고 있는데 제가 응답이 명확하게 안 보이거든요. 조금만 다듬으면 된다니까. 다 올라가요. 점수 진짜 걱정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강의 듣고 이해되고 반복만 해두면은 점수는 금방 올라와요. 마음먹으면은 올라가. 8월 말 시점 그때부터 준비 탁 해서 올리면 돼요. 다 올라가요. 이거 몰라서 틀린 거 아니잖아. 공경지 나왔다면 맞죠? 솔직히 살짝 준비만 해도 맞출 수 있는 영역이잖아. 단 공부한 지 한 2달 만에 봤잖아. 이거 일요일날 모의고사니까 2달 전에 수업 들었거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쉬운 내용이지만 틀린 거잖아. 그럼 틀려도 괜찮은 거잖아. 그죠?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반복하면은 다 맞출 수 있는 거라고. 괜찮아요. 항상 마지막에 오는 자가 최종 승리자 아니에요?
맞죠? 모의고사는 그냥 연습이야, 연습. 잘 봐도 연습. 잘 봐도 크게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연습이니까. 맞죠? 네. 못 봐도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연습이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509페이지 오시고, 509페이지 오셔서 도로 및 건축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도로를 그 11월 입문 과정에서 이제 도로를 제대로 좀 설명을 했었죠. 네, 좀 한참 됐기 때문에 도로를 영어 정의 해드릴까요? 네, 도로의 의 나와 있습니다. 빌펴시고 509페이지 전체가 도로에 대한 설명이에요. 도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도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그 용어를 정의하는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구상 도로의 개념이에요. 건축구상 도로 같이 말을 합니다. 말하는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따라 그림 그리고 필기하면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필요하시면 사진 찍어도 좋고, 나중에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계속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대소면 필기를 하지 않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인터넷 강의를 계속 반복하면서 한번 해봐요. 연습을 하시면 되잖아. 건축구상 도로 같이 외워요. 건축구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돼요.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녀야 돼요. 근데 보행은 건축구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절대 요건입니다. 절대 요건이 돼요. 그러면은 자동차는 다녀도 보행할 수 없으면 절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구상 도로가 될 수 없다는 거고요. 보행만 가능하다면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건축구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량 통행은 상대적인 요건이에요. 원칙은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된다고. 그때 보행을 위한 너비가 몇 미터라고 그랬죠? 1m로 봅니다. 법에서 1m. 1m 정도면 사람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다라고 보죠. 1m 너비. 자동차 통행을 위한 너비를 몇 미터로 본 거죠? 3m 정도는 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녀야 되니까 건축구상 도로의 소요 너비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까? 4m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든 거죠. 건축구상 도로는 이래야 된다고.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 도로를 건축구상 도로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외우시면 돼요. 도로는 물론이고 그 도로의 예정도로, 그 예정도로도 건축구상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그 현장 답사를 가면은 현황상 도로는 없어. 근데 도시계획 도면에 예정도로로 고시된 도로가 있으면 그것은 건축구상 도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 도로를 건축구상 도로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원칙이니까 이 정도는 반복해서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네. 나이들이 있으니까 연습이 좀 잘 안 되죠. 체력이 없으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해는 정말 잘하세요. 이해력은 좋으신데 체력이 저질이어서 연습이 안 되죠. 맞지. 나중에 7, 8도 되면 체력이 더 떨어져요. 듣고 집치기 때문에 그럼 짜증나고 공부 안 돼요. 예민해지고 자기만 예민해지는 거야. 주변에 예민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공부 안 되고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식사하시고 점심 먹고 운동도 좀 하시고 저녁에 하시든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 여기는 뭐죠? 산이고 그럼 보십시오. 경사가 높으면 자동차가 산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 그래서 지형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정하여 공고된 구역이 있어. 허가권자가. 이 지역은 지형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된 구역이라면은 너비 몇 미터? 3m 이상.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이걸.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너비 3m 이상을 건축구상 도로로 인정한다니까. 세 번째 합니다. 지행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된 구역은 너비 몇 미터? 3m 이상을 자꾸 외워야 돼요. 반복.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끝부분이 막혀 있어. 그럼 통과도로입니까? 막다른 도로입니까? 막다른 도로잖아. 막다른 골목길을 말하는 거야.
막다른 도로로 하고 끝부분이 막힌 막다른 도로고 그 길이가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라면은 그 너비가 2m 이상이어도 건축상 도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재개발하기 전에 서울 저기 산 비탈 마을에 가보면은 그죠? 막다른 도로고 네, 너비 2m 이상에 접하더라도 전부 건축이 돼 있거든요. 2m만 돼도 건축상 도로로 인정해 주니까 건축이 가능했다고. 막다른 도로고 그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너비 2m 이상이어도 건축상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는 전부 맹지입니까? 맹지를 면하게 됩니까? 맹지를 면하니까 건축 허가가 다 난 거예요. 그렇구나. 그 현장을 좀 상상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가 건축구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이죠. 막다른 도로가 건축구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지금 같이. 막다른 도로가 건축구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봐주시고요. 집중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까지 막혀 있죠. 그러면은 이 도로는 통과도로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부분이 막혀 있으니까 무슨 도로죠? 이걸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막다른 도로. 이 막다른 도로가 건축구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같이 오요. 이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이 너비가 몇 미터 나와야 되죠? 2m 이상. 딱 표를 보고 외우는 거야.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너비 2m 이상이 돼야 되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이 길이입니다. 보십시오. 이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이 너비가 몇 미터 나와야 되죠? 2m 이상이 나오면은 건축구상 도로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건 안 해올 수가 없는 거잖아 보니까.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 2m 이상이야 건축구상 도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부터 35m 미만까지입니다. 35m 미만까지 같이 외워요. 35m 미만인 너비가 몇 미터? 3m 이상. 3m 이상이면 건축구상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에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 6m 이상이 되어야 건축구상 도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 외울 수가 없잖아.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되고요.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고 되죠? 시험 칠 때까지 이런 것을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반복. 건축구상 도로였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죠? 제대로 하기는 그죠? 네. 처음부터 할까요? 건축구상 도로 원칙.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 도로는 건축구상 도로가 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지행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된 구역은 너비 몇 미터? 3m 이상이면 건축구상 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도로가 끝부분이 막힌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 얼마? 2m 이상이어도 건축구상 도로를 인정한다. 자, 건축구상 막다른 도로가 건축구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 얼마?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이면 건축구상 도로로 인정한다. 이 도로를 모르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 땅을 볼 수가 없어. 맹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건축구상 인정한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건축이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보행할 수 없으면 건축구상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죠.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법상 보행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 그것은 건축구상 도로가 아니에요. 그럼 다른 도로에 접하지 않고 외곽순환 고속도로만 접하고 있는 대지는 맹지라니까요. 건축법상 건축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건축구상 도로로 인정되는 도로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맹지 여부를 판단 못 하잖아. 여기는 도로, 저 넓은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맹지가 아닙니다. 그건 사기친 거잖아 우리가. 그죠? 알고도 그랬으면 사기고 몰랐으면 사기는 아니겠지만 큰일 나잖아. 도로를 못 보면 현장 땅을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전부 실무적인 지식이잖아 공법은. 그죠? 네. 여러분의 연봉은 공법적 지식하고 직결된다 그랬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별표하시죠? 510페이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빨리 따라오세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읽어드립니다. 집중하십시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조문을 외워야 된다니까.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단 그때 접하는 도로는 무슨 도로죠? 가로 안에 봅니다.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접하는 도로로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무슨 도로죠? 보행이 가능한 도로죠. 보행이 가능한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됩니까? 2미터 이상을 접해야 한다는 뜻이라니까. 보행이 가능한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다음이 박스안에 몇 개 들어있죠? 3개. 박스안에 동그라미 1, 2, 3번 중 한 개 다음에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2미터 이상을 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번 해당 건축물 출입에 줄 것이십시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2미터 이상을 접하지 않더라도 건축가 나요. 그리고 건축물 주변에 줄 거죠.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까지 줄 거면 되죠.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으면은 2미터 이상을 접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농지법상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줄 거죠.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을 접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다음 내려옵니다. 예외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 줄 것이십시오.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을 줄 것이고 2000제곱미터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세 번째 줄입니다. 대지는 너비 몇 미터? 6미터 이상 도로 줄 거죠. 6미터 이상 줄 것이고 6미터 이상을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6미터 이상 도로에 몇 미터를 접하죠? 4미터 이상을 접해야 한다 줄 것이고 4미터 이상 동그라미 해두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2064 2000제곱 이상이면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을 접하면 돼요. 이럴 때 2064 그렇게 오시고 가로 안에 봅니다.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 이상 3000 동그라미 공장인 경우에는 줄 것이고 공장은 3000제곱 이상이면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을 접하기 때문에 공장은 3064 원칙은 2064 공장은 3064 그렇게 옵니다. 이렇게 놓고 고개를 들고 이해를 하면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은 못 외워요. 자, 이해를 하시고 외워야 되니까 자 봐주시고요. 설명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앞에 봐주세요. 집중.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잠깐만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하는 관계죠? 2미터. 관계는 2미터 이상을 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죠? 매주 월요일 오전에 4시간씩 약 1년 정도 만나고 있는 관계가 되죠. 여러분과 저의 관계죠. 매주 월요일 오전에 시험 일자까지 시험 한 2주 전까지 매주 이렇게 만나는 관계고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하고 도로는 2미터 이상을 접하는 관계가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 되죠? 너비는 4미터 이상이 원칙이지 뭐. 최소 4미터고 이 도로 너비가 원칙은 4미터고 20미터 도로일 수도 있고 50미터 도로일 수도 있고 뭐 60미터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목이 대입니다. 지목이 대라고 지목이 대. 그러면은 지목이 대인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된다. 뭡니까? 한마디로 지목이 대인 것하고 건축물이 건축 가능한 대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지적법상 지목이 대이더라도 건축물이 건축 가능한 대지가 되려면은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됩니까? 보행이 가능한 이 도로에 2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이 부분 밑에 아래쪽에 대지는 접하고 있죠? 이 길이가 2미터 이상이면 이 대지는 이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에 보십시오. 위에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지목이 되어도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대지는 아니다는 거죠. 그럼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대지하고 지목이 대인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그럼 여기 건축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뭐 땅 사거나 지상권 설정하거나 지역권 설정해서 여기에 접하는 부분을 몇 미터 확보하면 됩니까? 2미터 이상 확보하면 되죠. 지역권 설정하면 돼요. 아니면 땅 사면 제일 좋고 소유권 확보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아무튼 이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2m 이상 확보하면은 네, 이 지목이 대인 이 골목 안쪽의 대지도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있죠. 그럼 잠깐만, 왜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을까? 이 법률을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느라고 법을 만든 거죠. 왜 만들었을까요? 재난 발생 시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가 목적이에요. 대피 통로 확보라고. 지난번에 동해안 산불이 있었죠. 그 현장에 보신 분 얘기 들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불 덩어리가 날아가는 게 뭐 30m, 20m 날아가더라던데. 금방 불등이 피할 여유가 없이 그냥 사람을 삼킬 정도 날아가더래요, 불등이가. 그러면은 산불이 이렇게 불이 날아오면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 됩니까? 대피해야 됩니까? 대피해요. 어디로 대피해요? 전부 도로로 일단 대피해야 돼, 도로로.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 지금 산불이 날아오는데. 그래서 지진 발생 시, 그리고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거나 지진이 발생했거나 쓰나미가 밀려오거나 하면은 건축물 이용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접하는 도로에서 제외되죠? 이제 그 이유를 알았잖아. 그럼 안전한 대피가 목적인데 자동차 전용 도로면은 그쪽으로 뛰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교통사고 염려가 있잖아. 그래서 접하는 도로, 아무리 급해도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로 뛰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 참 법을 제대로 만든 거잖아. 이유 있게.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접하는 도로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라고 법을 만들었다고. 그렇다면은 여기요, 이 담장이 없고 허벌판이야. 허들판으로 뛸 수 있죠? 굳이 도로로 막 뛰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2m 이상을 접하지 않더라도 대피에 지장이 없으니까 접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야. 그러면은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가 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유원지 등 공지에 접하고 있어. 그럼 도로를 뛰어야 됩니까? 공원, 광장, 유원지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공원, 광장, 유원지 쪽으로 대표할 수도 있죠. 그리고 농지법상 농막. 농지법상 농막은 담장 안에 있습니까? 산 속에 있습니까? 들판에 있습니까? 들파. 어디로 사방이 열려있는 공간이란 농막은 문 열고 나가면 돼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그래서 2m 이상을 접하지 않더라도 건축 허가해 주겠다는 거죠. 농막을.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아니어도 다 되는 것 같잖아. 암기된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리고 근데 잠깐, 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빌딩이라니까. 그럼 대형 2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대 빌딩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난 발생이 한꺼번에 대피해야 됩니까? 그래서 더 넓은 도로, 최소 몇 미터 이상 도로, 6m 이상 도로에 대피하는 통로도 몇 미터 이상 확보해라 4m 이상을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64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재난 발생 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대피할 수 있도록 6m 이상 도로에 통로도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됩니까? 4m 이상. 근데 그 건물이 공장이라면은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공장만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도록 하여라. 됐죠? 공장은 공장 직업만 근무하니까 대표하시는 분이 한정돼 있잖아. 일반 다중 이용한 근무는 아니니까. 그래서 공장은 봐준 거예요.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공장만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여야 공장 허가가 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장 허가도 도로에 심한 경우에는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됩니까? 4m 이상을 접해야 되잖아요. 맞죠? 2m 접하면 허가 안 난다는 거지. 이런 걸 알아야 땅을 볼 수 있잖아, 땅을. 현장 답사에서 임장 활동을 통해서 건축가 가능한지 여부는 일단 도로, 대지가 접해있는 도로가 건축부상 도로인지를 판별을 할 것. 모르면 구청에,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전화해서 확인할 것. 그리고 상담을 진행할 것. 그죠? 접하고 있는 공장이면 연면적 합계가 얼마짜리 건축 허가 나려면 최소한 4m 이상 접해야 되고, 도로도 몇 미터 이상 도로야 됩니까? 6m 이상 도로야 돼야 된다. 이런 거 땅 보는 기술이잖아, 이제. 이런 전문 지식이 없으면 땅을 볼 수가 없잖아. 공장을 칠 수 있는지 없는지.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실무에 나가면 이런 거 모르면 답답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얀 종이처럼. 그러니까 급식에서 못하는 거야. 손님이 찾아올 거 무섭고 상담이 실패하고 나면은 손님이 와야 계약서 쓰고 수수료 생기는데 와서 물어볼까 무서운 거야. 손님이 두려운 거야. 전문 지식으로 모장되지 않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늘 쉬운 거만 하는 거잖아. 아파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전 주택 거래가 절벽이면 점포시도 못 내고 힘들고 할 일이 없다 그러고 할 일 많은데 지금 주택 경기도 안 좋죠. 그죠? 끊임없이 도시개발하고 있고 끊임없이 택지 조성되고 있고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 많고 토지개발 무지 하고 있고 공장 무지 많이 짓고 있고 다 되잖아. 지금도 안 되는 업종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쪽은 지금 되잖아요. 갈 곳이 없어서 주택 투자를 못 하시는 분은 현금을 쌓아놓고 어디에 보내야 될지 투자처를 못 찾잖아. 그분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아는 것만큼 하실 일이 많아집니다. 철저히 공부하십시오. 510페이지 내려오시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별표가 늘어서 죄송해요. 도로의 지정 동그라미 도로의 지정 동그라미 뒤에 적으십시오. 가로 열고 절차 도로의 지정 절차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칙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여기서 핵심이 뭐죠? 지정 공고 지정 동그라미 지정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싶으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도로에 대한 출구죠. 이해관계인의 동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뭐죠? 도로를 지정하는 절차의 절차. 잠깐만요. 오늘 배우셨잖아.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뭐죠? 허가. 모든 건축을 허가받지는 않죠. 신고하고도 가능하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의 용도 변경 절차는 몇 가지가 있죠? 용도 변경 절차는 3가지. 그렇죠. 허가받고 용도 변경할 수도 있죠.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죠.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을 통하여 용도 변경할 수 있잖아. 허가권자 도로를 지정하는 절차는 뭐죠? 이해관계자의 동의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럼 강남구청에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공고를 하려면은 이해관계자, 그 도로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다는 얘기죠. 그럼 강남구에서 이해관계자, 도로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건축상 도로를 지정하는 절차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511페이지 실비에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다음이 박스안에 몇 개 들어있죠? 2개. 박스안에 들어오십시오.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면 동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 줄거 놓으면 되죠. 손 떼고 등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곤란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는 사실상의 통로 줄 거죠. 사실상의 통로로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줄 거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는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잠깐만요. 도로를 지정합니다. 도로의 지정. 이거 혼자 하면은 지정이 안 보이잖아요. 지정 절차라고 안 보이잖아요.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되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함이 원칙인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의 위치는 지정 공고될 수 있다.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는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번 내로입니다.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지정된 도로를 뭐하죠? 폐지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폐지 변경을 하면은 역시 그 도로에 대한 출구십시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개를 드시면 되죠. 여러분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합니다. 도로의 폐지 변경. 자, 허가권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우리 강남은 건축허가권자 누구죠? 강남구청장이잖아. 강남구청장이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하려면 역시 그 폐지 변경 대상인 도로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뭘 얻어야 되죠? 동의를 얻어서 폐지 변경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지정된 도를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절차는 전부 똑같습니다. 지정하고 폐지 변경한 절차는 전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지정과 폐지 변경은 전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지정은 가능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폐지 변경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다른 법에 의해서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폐지 변경할 수 있지.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도로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안으로 폐지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이 없는 거 얘기는. 그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12페이지. 네. 건축선의 지정. 자, 건축선 지정 별표를 하시고요. 자, 건축선의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용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2번부터 중요하죠? 양괄호 2번 건축선의 지정.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잖아요. 자, 건축법상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되죠? 밑줄 그으십시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축법상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네.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건축선을 함이 원칙이다. 이건 좀 외웠으면 좋겠고,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되죠? 라고 했을 때 거의 방금 밑줄 그어드리는 거 말들을 못 하세요.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자, 금방 읽어드리는 거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봐주시고요. 그림을 그릴 필요 없습니다. 설명 듣고 이해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되잖아. 자, 건축법상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지정되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거 좀 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한 8명 정도 대답 못해요. 건축법상 건축선 어떻게 지정됩니까? 말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문이 익숙하지 않은 거, 연습을 안 하신 거야. 읽고 지나오고 발표했는데 물어보면 말도 못하잖아. 그럼 점수가 안 나오죠. 자꾸 아이처럼 연습하셔야 된다니까. 어른처럼 이해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거기서 우리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자꾸 이제 점수를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어른들이니까 이해는 잘하시고 그것을 연습을 좀 아이처럼 하셔야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한다.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집중하세요. 그림 책이 없어요. 보세요. 건축법상 도로는 금방 이렇게 했죠.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 소유너비 4m 이상.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의 소유너비 4m 이상 도로로 가정하고요. 이렇게 대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4m 이상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은 건축선이 어떻게 지정되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온다. 이게 건축선이에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이 건축선이라고. 그러면은 건축선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건축선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대지 안에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이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건축을 허용하는 법상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한 거지. 그러면은 이 대지에 건축하는 이 빌딩은 건축 허용 한계선,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1mm도 넘어서 도로 쪽으로 이렇게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어둔 선이 무슨 선이죠? 건축선이에요. 건축선. 건축 허용 한계선을 말하는 거죠. 이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허용 한계선 여기까지다니까 이 허용 한계선을 수직면으로 1mm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우리 강남대로 우리 학원 건너편에 그 역 나오면은 강남대로는 전부 소유도비 4m 이상이죠. 50m, 60m 도로 되잖아요. 80m 될 수도 있고 뭐 50m, 60m 될 거예요. 그러면은 4m 이상이니까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이 전부 건축선이라고. 건축선.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에는 아까 보행은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대로변에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도로 주변에 걷죠. 인도로 그래. 우리가 인도 차도입니까? 인도입니까? 인도. 이 전부 건축법상 도로라는 거야. 도로. 사람도 다녀야 되죠. 건축법상 도로니까 사람이 다니자 우리 인도를 다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차도가 있잖아. 차도. 이 차도, 인도, 보행도로, 차량도로 전부 건축상 도로라고. 그러면은 건물 밑에는 우리가 건물 밑 차도를 그럽니까? 보행도로입니까? 보행도를 긋고 있잖아. 우리가 긋고 있는 그것은 건축상 도로예요. 보행도로가. 그러면 그 보행도로하고 이 대지하고 사이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바로 건축선이고, 그 건축선을 대지에 있는 건물은 1mm도 도로를 돌출해서 건축할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건축선이라고. 그래서 이제 건축선이 어떻게 되죠라고 물으면은 도로를 보시고요. 그 도로 너비가,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가 몇 미터면은 4m 이상 도로면은 생각도 마시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건축선 어떻게 지정되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예외는 계속 붙여서 이어갈 거예요. 좀 쉬었다가.